꿈꾸라 청취자 중 한 분은요, 퇴근길에 문자 한 통을 받고 왈칵 눈물이 났대요. 춥다. 조심히 집에 들어가렴. 오늘도 고생 많았고 주눅 들지 말자. 화이팅!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교대 근무를 위해 저녁에 출근하는 아빠였는데요. 힘든 출근길에 어제 잠깐 본 딸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겠죠.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의 마음 덕분에 코끝이 금세 찡해졌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12월 28일 금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이 마음에 계속 남는 표정이 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의 표정이라던가 멤버들의 표정, 친구들의 표정, 계속 마음에 오래 남는, 한 장의 사진처럼 오래 남는 표정이 있어요. 근데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평생 간직할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어떤 문자 한 통에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연인들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금요일 2, 3부에는요, 음악이 머무는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수 치즈씨 그리고 밴드 구화 숫자들의 보컬 송재경씨와 함께 하는데요. 두 분께서 골라와 주실 멋진 선곡들 오늘도 기대해보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1부에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DJ가 고른 185번째 노래. 하루에 한 곡씩 제가 가져온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요, 정진우의 색입니다. 이 노래는 11월에 발매된 정규 1집 로테이트의 타이틀곡인데요. 정진우 씨가 저번에 꿈꾸라 초대석에 나오셔서 라이브도 들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팬이 됐습니다. 너무 음악도 멋있고 라이브도 멋진 라이브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랑에 대한 철학 굉장히 깊고 넓어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앨범에서 I See라는 곡을 추천해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정진우 씨가 이 앨범을 표현할 때 사랑의 단계별로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느껴지는 감정들을 담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 처음 위에 있는 트랙들은 좀 설레임이 가득하다면 가면 갈수록 좀 무거워지고 슬퍼지는 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한 앨범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정진우의 색 같이 들어요. 정진우의 색 듣고 왔습니다. 7296님께서 양디, 제가 다른 채소들은 다 좋아하는데 파프리카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쓸모없는 선물 교환하기를 했는데 파프리카 키우기 키트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그래도 선물 받은 거니까 잘 키워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파프리카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프리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쓸모있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희준 씨랑 쓸모없는 선물 뭐 교환은 아니고 좀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희준 씨의 사인 CD를 받았어요. 강민경 선배님과 그리고 상호 형님에게 보내는, 근데 드리지 못했었던 그 사인 CD를 받았는데 잘 갖고 갔습니다. 받았고 나중에 언젠가 강민경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드릴 예정이고, 제 주변에 상호 형이 없어요. 네, 상호 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라는 이름을 가진 분과 어떻게 알게 되면 첫 만남에 드리려고요. 네, 첫 만남에 이 희준 씨가 드리라고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정말 쓸모 없더라고요. 정말 쓸모 없더라고요. 7631님께서 양디, 엄마가 불면증이 있는데 웬일로 오늘 양꾸라를 들으시면서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가서 양꾸라를 끄려고 핸드폰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엄마가 눈을 딱 뜨셔서 정말 심쿵했어요. 주무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계셨다네요. 놀래서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어머니께서 불면증이 좀 빨리 괜찮아지셔야 될 텐데, 이 불면증을 겪어보면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괴롭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특히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잠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땐 안 오고 오면 안 될 때 그렇게 쏟아지는 게 잠입니다. 빨리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7607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어제 축제를 했는데요. 저희 반은 학급 부스로 귀신의 집을 했어요. 반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만들고 반 꾸미고 간판 만들고 홍보지 붙이러 다니면서 진짜 힘들었는데요. 몇 명 빼고 몇 명 빼고 열심히 도와줘서 돈도 많이 벌고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1학년 8반 친구들아, 진짜 고생 많았어. 1년 동안 고마웠어. 우리 반 최고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몇 명 빼고의 좀 마음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상계고등학교 그 축제 청려울제의 하이라이트 대미를 장식하는 밴드부 공연이 이틀인가 3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 3일의 가장 마지막 큐시트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래서 뭐 주변의 학생분들 다 이 강당으로 와서 공연을 또 관람하고 멋지게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의 추억은 아마 제가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게 꽤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단 한 사람 앞에서도 공연이라는 걸 잘 안 해봤었던 때니까 손도 막 바들바들 떨었었던 기억이 나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막 요섭이가 잘 컸구나 이런 생각도 덩달아서 들더라고요. 오늘 좋은 추억 만드신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선미의 주인공 이어서 워너원의 약속해요. 선미의 주인공 이어서 워너원의 약속해요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요. 가수 치즈씨 그리고 밴드 구하수자들의 보컬 송재경씨와 음악이 머무는 자리 바로 시작할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맞춤 배경음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음악이 머무는 자리. (8873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음모자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겨울 추위를 못 느끼겠어요. 춥다고 느껴질 땐 망설이지 말고 음모자를 들으세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두 분입니다. 인간 핫팩 밴드 구하수자들의 보컬 송재경씨 그리고 가수 치즈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간 핫팩 송재경입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너무 추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 네. 갑자기 날씨가 너무 확 변해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추워졌어요. 약간 살이 좀 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건조해서 네, 살이 잘 터요. 맞아요. 네, 약간 로션 잘 발라야 됩니다. 입 주위에 약간 하얗게 일어나는 거 뭔지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잘 네, 발라야 그렇더라고요. 됩니다. 네. 재경 씨는 일본 여행 네. 잘 다녀오셨나요? 다녀왔고요. 네. 그 일본 여행 다녀왔더니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일본이 아무래도 조금 남쪽 나라다 네, 보니까 그래도 좀 따뜻했고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네. 것도 엄청 많이 먹고 잘 다녀왔습니다. 좀 즐겁게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치즈 씨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약간 저에게 주는 선물로 와, 킹크랩을 먹었어요. 와, 아, 어마어마한 선물을 스스로에게. 예, 약간 고가의 선물이죠. 네. 네, 좀 부신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아, 킹크랩. 세다. 킹크랩 부러운데요? 네, 네. 그죠? 일본에서 뭐 드셨어요? 저는 뭐 다양한 걸 먹었는데 네.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문어빵. 문어빵. 네. 네. 너무 맛있죠. 맛있었어요. 길에 서서 막 급하게 먹었는데 줄 서가지고 네. 아 이런 음식이었구나 문어빵이라는 것이. 문어빵. 네. 두 분 다 어떻게 됐든 해산물을 좀 드셨네요. 예. 네. 겨울에는. 킹크랩이 근데 좀 더 셌네요. 킹크랩은 계속 머리 한 구석에 계속 킹크랩이 네. 떠오르네요. 네. 어느덧 12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올해 좀 가장 좋았던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하나씩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은 양쿠라를 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먼저 선점하셨습니다. 우리 송재경 씨 좋았었던 점 저는 궁금한데요. 뭐 하이라이트 콘서트를 간 야! 거예요. 와, 세다. 두 분 지금 경쟁하시는 것 같은데 경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네. 아쉬웠던 점 뭐하지? 아쉬운 점도 궁금해요. 아쉬운 점은 네. 이제 하이라이트 콘서트를 한 번밖에 못. 아,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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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짜로 진심으로 네. 두 분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그래도 뒤늦게나마 합류해서 너무 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행복한 한 해였어요. 네. 치즈 씨는요.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뭔가 양쿠라를 하면서 약간 그래도 좀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네. 뭔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맞아요. 약간 네. 조금 아쉬운 감이 그게 좀 있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그쵸?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두 분을 두 팔 벌려 반겨주고 계십니다. 1024님께서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듣는 음모자 너무 좋네요.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섭님, 꾸님, 칠즈님 하하호호 히히헤헤 웃음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요. 아자아자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웃음소리가 네. 하하호. 하하호호 히히헤헤. 예. 자, 헤헤 누가 맡고 계시죠? 해해는 약간 저- 재경 네. 씨가 맡고 있는 거. 네. 저는 좀 하하에 가깝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치즈 씨 뭐 하실래요? 저는 히히. 히히. 네네네. 히히 잘 어울리시네요. 아, 히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호호가 비는데 우리 제작진분들로 하시죠. 네네네네. 제작진분들이 호호, 호호. 맡으시고 네. 하하 호호 히히 헤헤 이렇게 웃음소리 들으니까 힘이 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하죠. 그리고 후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네, 4369님께서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음모자에서 사연 소개됐던 17년차 교사예요. 학생들과 이별이 힘들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다들 후기 보내는 것 같아서 저도 보내요. 사연 소개됐다고 주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도 엄청 받고 또 추천해주신 노래로 위로와 힘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한 학년 마무리하면서 전국의 선생님들 모두 힘들 시기인데 세 분이 크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기억납니다. 네, 선생님 네. 기억나요. 예. 12월 7일 그때 방송됐었던 네. 맞아요. 사연으로 알고 있는데 치즈씨가 올티의 졸업을 네. 선곡해 주셨잖아요. 이제 또 약간 졸업식 이제 시즌이죠. 이제 그쵸. 지나면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나면은 그쵸. 맞아요. 이때 이제 학교 앞에서 꽃다발 같은 거 팔면서 이제 네. 그때 4369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연처럼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정말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 만한 시기
이실 텐데 전국의 선생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음악이 머무는 자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시간은요. 꿈꾸라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치즈씨 그리고 구화 숫자들의 보컬 송재경씨가 직접 맞춤 배경음악을 골라주시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간인데요. 치즈씨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네, 꿈꾸라 홈페이지 음악이 머무는 자리 게시판에 오셔서 음악이 필요한 자신의 상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재경 씨 어떻게 쓰면 되죠? 네, 사연을 쓰실 때는 머릿속에 그려지게 그림을 그리듯 구체적으로 상황을 적으시면 됩니다. 소개되면 선물도 드려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자리 치즈씨 그리고 밴드 구화 숫자들의 보컬 송재경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고 그 상황에 맞는 배경음악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고요. 이번 주는 치즈씨가 먼저 그 상황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선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난 유치원 때부터 눈물이 많았단다. 자, 우리 선아 어린이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선한데요. 저는요 김치를 못 먹고요. 김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랬다고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성인이 된 지금도 난 자주 눈물을 흘리는데 가령 TV를 볼 때 재경 씨,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제발. 헤어지지 마. 제발 헤어지지 마. 헤어지지 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는 것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 따뜻한 위로만 해줘도 코끝이 시큰거린다. 혼자 있을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회사에 있을 때다. 아니 선아씨 일이 잘못됐는데요. 내가 말한 거랑 좀 다른데. 아, 제가 일을 처리할 때는 괜찮았는데요. 중간에 그게 오해가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로 후배를 울리고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그냥 눈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느낌이다. 난 정말 안 울고 싶은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한번 눈물이 터져버리면 주체를 하지 못한다. 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제가 선아님을 위해 골라온 배경음악은 선우정아의 비 온다입니다. 치즈씨가 선아님을 위해 골라주신 배경음악은 선우정아의 비 온다 였습니다. 아우.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약간 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괜시리 약간 어른스러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약간 눈물 같은 것도 어른이 되면은 좀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노래에서는 좀 뭔가 내 안에 어른의 모습 안에 약간 나의 어릴 적 모습이 굉장히 그립고 약간 그거를 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걸 담은 노래라 네. 이걸 좀 골라봤어요. 네. 네. 어때요? 두 분은 좀 눈물 잘 참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참았다가 네. 정말 못 참겠을 때 약간 터지는 그런 편이라 그러면 이제 끝도 없죠. 그쵸. 폭포죠 그냥. 네. 재경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사연 들으면서 약간 공감 정말 많이 했던 게 제 눈물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요? 많았는데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울면 안 된다고 이렇게 네.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울면 안 그게 된다. 이제 마치 맞아요. 안 좋은 것처럼 우는 것 자체가 안 좋은 맞아요. 것처럼 이제 배우잖아요. 사실은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감정에 너무 이제 휘말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좀 이렇게 어떤 평정심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그냥 사람이 단련이 된 것처럼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없어진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되게 서글픈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되게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을 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걱정을 하시지만 감정이
따라서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웃음이나 눈물 같은 건. 본인 그래서 감정에 좋은- 굉장히 솔직한 네, 좋은 거니까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회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막 화나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눈물 흐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이야기는 집에 들어와서 생각나고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눈물 흘리는 거 좀 고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네. 혹시 눈물 참는 노하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막 그냥 꼬집기? 손 아, 같은 걸 아프면은 약간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아프기 전에 몸을 먼저 아프게. 네, 약간 몸에게 고통을 좀 주는 거죠. 네, 고통 돌려막기. 네, 맞아요. 너무 슬픕니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재경 씨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음을 오히려 몸을 단련시키는 것보다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 네, 좀 단단하게.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사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감정의 동요 같은 거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있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네, 때로는 그냥 감정에 완전히 몸을 맡겨버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또 막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법인데, 네, 네, 그래서 어떤 크게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걸 오히려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안 좋고 정말 슬픈 거를 생각하면 자기한테 그래요? 닥쳐 있는 어떤 작은 작게 느껴질 수 슬픔이나 있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괜찮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작가님께서 찾아주신 건데 네. 실제로 결혼식 날 신부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샤이니의 링딩동을 훅으로 부르면 눈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린딩동 부르면서 우는 건 어때요? 링딩동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처럼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암율맨 같은 아, 그런 맞아요. 거죠. 근데 WS501에 암율맨, 암율맨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솔로 콘서트를 하면서 네. 그 노래 마지막 곡도 아니었고 중간 곡이었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노래를 못 부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아라시 분들의 네네네네. 노래였어요. 블루라는 노래였는데 그걸 기광군이 AJ로 활동할 때 먼저 가서 저희가 댄서로 함께 활동을 하다가 그 노래를 다 같이 부른 적이 있어요. 네. 무대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팬분들께도 굉장히 좀 옛날 생각도 나실 것 같고 좀 특별한 곡이지 않을까 싶어서 연습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1절 벌스를 채 못 부르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정말요? 그때 생각도 나고 앞에 어떤 팬분이 다른 팬분한테 손수건을 이렇게 받아서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데 프롬포터 보다가 프롬포터 너머로 그분 얼굴을 딱 봤는데 눈물이 왕창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물만 계속 흐르고 거의 한 3분 동안 반주만 나왔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 그 팬분들께서 박수를 계속 3분 내내 이렇게 쳐주셨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할 때 울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울면 노래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진짜 막 허벅지를 막 때려요. 막 울 것 같으면은 왜냐면은 제가 눈물이 한번 터지면 노래를 아예 못하는 걸 저도 이제 못해요. 알아가지고 네. 네 진짜 꾹 참고 이제. 맞아요. 근데 약간 팬들이 가끔 그렇잖아요. 울리려고 맞아요. 이벤트 준비하시고. 막 슬로건 네. 너뿐이야 막 이런 거. 네. 근데 알고 있는데 터져요 또. 알고 있는데 괜히. 그렇죠. 저는 근데 두 분 얘기를 듣는데 네. 그 가왕의 눈물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가왕의 눈물. 조용필 선생님이 네. 그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면서 네. 스테디움에서 종합운동장 네네네. 주경기장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관객을 앞에 두고 꿈 노래를 부르시다가 눈물을. 정말 1절 못 가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시고 한동안 이제 반주만 흘러 나오는데 그 많은 관객들이 엄청난 이제 거기서 같은 이제 감정을 그쵸.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를 막 보내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네. 어떤 정말 그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눈물 흘리게 되면 그거 하나가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무대로 남는 것 같아요. 결국. 그쵸. 그래서 두 분도
노래 하실 때 이제 완벽하게 노래를 소화해내는 것도 좋겠지만 네. 때로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을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감사합니다. 허벅지를 찌르면서까지. 예. 네. 저는 뭐 눈물이 안 터져도 노래가 항상 좀 힘들었어.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 이야기는 선아 씨에게도 굉장히 좀 마음에 감동을 받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그 감정에 솔직하고 또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잠시 후 3부에서 음악이 머무는 자리 이어갈게요.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자리, 저는 지금 치즈씨 그리고 밴드 구하수자들의 보컬 송재경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9903님께서 음모자 요즘 단편 영화를 여러 편 보는 기분이 들어요. 와우. 오늘도 좋은 연기, 좋은 선곡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까 저의 감정 연기를 찍고 넘어가지 네. 못해서 조금 서운할 뻔했는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맞아요. 아카데미 뭐 거의 아카데미까지요? 남주연상감. 아 정말요? 네, 남주- 눈물 연기. 감사합니다. 네. 제가 12월이 돼서 노래보다 연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노래보다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래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음악이 머무는 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치즈씨가 글을 읽고 송재경씨가 그 상황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치즈씨 읽어주세요. 네, 익명의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몇 달 전 친구 따라서 대학교 호신술 강의를 듣게 됐다. 호신술을 배우는 거라서 둘이 짝을 지어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다. 제가 이제 손목을 잡아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혹시 아프거나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재빨리 팔꿈치로 공격을 하면 된대요. 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더 세게 해보세요. 전 괜찮아요. 호신술 동작을 할 때마다 괜찮은지 아프진 않은지 물어보는 다정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설레어버렸다. 그날부터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수업에 가면 그 사람이 왔는지 그것부터 확인했고 수업을 받을 때마다 흘깃흘깃 몰래 훔쳐봤다. 야야 오늘도 왔다. 출석 부를 때 이름 들었지? 우후 이름도 멋지던데. 야, 군사학과래. 야, 과도 왜 이렇게 멋있어? 야 그러지 말고 말이라도 걸어봐. 친구는 고백해보라고, 아니 연락처라도 물어보라고 하는데 소심한 성격이라 고백은커녕 오며 가며 안녕하세요 인사밖에 못했다. 그리고 찾아온 종강과 방학. 그 사람과는 이렇게 헤어지는 걸까? 너무 아쉽다. 제가 익명의 청취자분을 위해 골라온 배경음악은 캐스케이드의 Last Chance입니다. 송재경 씨가 익명의 청취자분을 위해 골라주신 배경음악 캐스케이드의 Last Chance였습니다.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골라주신 이유는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인가요? 네, 기회가 있을 때 네. 잡아야 되고 이 어떤 긴장감이 있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네. 시간이 없다. 빨리 종강과 방학이 이제 네. 찾아오니까요. 네. 찾아왔죠. 가야 돼. 네. 네네네. 찾아왔기 때문에 뭐 라스트 찬스는 뭐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모든 일에는 네. 이 최고의 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무르익었을 때 네. 그리고 지금인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이다.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시간이 그래요? 지나면은 네. 좀 이 학기가 뭐 끝나고 네. 또 새로운 또 시작이 되고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되고 하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텐션이 떨어지게 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살아 있을 때 아, 그때가 적기다. 네. 그렇게 근데 생각을 아직 연락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연락처도 모르시는 것 같고 서로 인사밖에 주고받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근데 친구가 고백해보라고. 그러니까요. 뭐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참 연락처 모르는데 고백하는 사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음모자에 달달한 사연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달달한 사연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게 왜죠? 그러게요. 추워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뭐 네. 통계적으로 뭐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겨울이 되면 될수록 네. 달달한 사연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교양 수업에서 인연을 많이 만난다고 하던데 혹시 두 네. 분도 경험 있으신가요? 근데 글쎄요. 이게 좀 뭔가 네. 그 조별 과제 같은 걸 하다 보면요. 그 원수를 좀 많이 만나죠. 아, 네.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인연을 많이 만난다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예.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나 봐요. 저는 교양 수업 들을 때 그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좀 순진했어요. 저는 약간 왜요? 공부만 왜요? 하고 그 의도를 몰랐어요. 왜냐면 네. 열심히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뭐 발표도 열심히 하고 네. 했는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물어보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린라이트로 향해 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뭐 저는 무슨 과에 누군데 혹시 뭐 노트 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근데 그걸 그런데- 눈치를 못 채시고 노트 필기 빌려드렸죠. 아, 빌려드렸는데 네. 그분이 원한 건 노트 필기가 아니었던 그 거예요. 안에 연락처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수업에 이제 같은 조를 하고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한참 뒤에 네.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처음 봤다. 와, 그분의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를 못 채셨어요. 네. 아, 그때는 안타깝네요. 열정, 학업에 대한 열정.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근데 되게 재미있는 교양 수업이 있네요. 뭐 대학에서는 부모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부모 연습 네. 중요하죠. 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요. 첫 수업 때 미팅처럼 소지품으로 짝을 정한다고 와. 하는데 거의 뭐 부모로 가는 길 아닌가요? 그런 거죠. 결혼으로 향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수업이 네. 수업 다 와야 되는데 참 이거 부모 연습을 그렇겠네요.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뭐 네. 친밀감이 생기게 그런 좋은 거잖아요. 수업이죠. 제가 하이라이트와 연습을 했는데 네. 뭐 다른 그룹에서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그런 맞아요. 느낌도 들고요. 묘하게 네.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묘하게 네. 설득력 있다는 게 더 웃기네요. 네. 굉장히 설득력. 네. 저희 꿈꾸라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린라이트를 또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연에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종강했고 방학 중인데 어떻게 다가가면 될까요? 저는 사실 그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어요. 요즘에는 네. 그 학교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며칠자 도서관 몇 시에 세 번째 줄 앉으셨던 무슨 옷 입은 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올리세요. 아마 이분도 방법은 알고 계실 거예요. 방법은 알고 계시는데 네. 용기가 안 나서 맞아요. 그 글조차 못 올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용기가 있어야죠. 그쵸? 그렇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맞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스킨십이 있었던 그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약간 되게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갑작스럽게 급 친해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네. 호신술 좋은데요? 호신술을 수강 좀 신청.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 방학도 길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라서 이 관계가
진전이 되길 바라지만 또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후기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이번에는 재경 씨가 글을 읽어주시고 치즈 씨가 그 상황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재경 씨 읽어주세요. 네, 강다원님의 사연입니다. 나는 오늘 엄마에게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받았다. 오래된 일기의 주인공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나이, 미래를 고민하고 풋풋한 사랑을 하는 그런 평범한 여자다. 91년 8월 29일 목요일. 뭐가 뭔지도 모르게 하루를 보낸다. 나의 길은 뭘까? 노력하자. 안주하지 말자. 엄마가 보고 싶다. 92년 2월 26일 수요일. 사랑한다 정말로. 그런데 왜 망설여지는 걸까? 자신이 없어서겠지. 그렇게 삶과 사랑을 고민하던 한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 후로 엄마의 모든 하루엔 내가 있다. 94년 6월 23일 목요일. 푹푹 찌는 더위에 지친 딸이 조그마한 입으로 연신 무언가 중얼댄다. 하얀 치아가 가지런히 7개. 사랑한다 예쁜 내 딸. 95년 2월 17일 금요일. 딸이 전화기를 들고 뭐라 쫑알댄다.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엄마, 아빠, 까까, 맘마. 너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는 무척 행복하단다. 그래서 느껴지는 크나큰 사랑에 벅차 울던 것도 잠시. 나는 날짜도 적혀있지 않은 마지막 일기를 보고 엄마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반찬을 걱정한다. 언제나 젊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 이게 내 자리일까? 일기장에 색이 바래질 때까지 한 여자의 인생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다. 어리석고 어린 나는 그 삶이 어땠는지 감히 정의 내릴 수 없다. 그저 앞으로 써내려갈 엄마의 글에 꿈 많고 웃음 많던 그 청춘이 다시 등장하길 바라며 집에 가는 길 새 공책을 한 권 사본다. 제가 강다원님을 위해 골라온 배경음악은 윤종신의 같이 가줄래입니다. 치즈 씨가 강다원님을 위해 골라주신 배경음악은 윤종신의 같이 가줄래 였습니다.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골라주신 이유는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뭐 어떤 주제로 쓰여진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어머니의 입장에서 쓴 곡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가사에 뭐 같이 가줄래? 너만 있어준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 것 같아라는 가사가 네. 있거든요. 아마 이 일기장의 주인공이신 그 어머니가 네. 어느 날 이후로 이제 그 일기장의 주인공이 그 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곡을 골라왔습니다. 네. 정말 일기 내용을 보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괜히 또 뭉클해졌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가끔 이런 걸 발견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는 진짜 그냥 나의 엄마 아빠로서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가끔 이제 엄마의 뭐 젊었을 때 사진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다이어리 같은 걸 딱 봤었을 때 아, 우리 엄마도 한 여자였구나 아니면은 우리 아빠도 맞아요. 한 남자였구나라는 거를 문득 깨달았을 때 굉장히 좀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늘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가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날 때 엄마 아빠인 상태로 만나게 되니까 맞아요. 잘 생각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옛날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두 분 연애하시던 사진 이런 거 맞아요. 보게 되면은 아 그렇지 그렇지 엄마 아빠이기 전에 한 남자 한 여자 청춘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재경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네. 이제 두 분보다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한 해 지날 때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 나이 때 내가 몇 살이었지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정말 그냥 어른일 아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까 양디 말씀하신 대로 엄마와 아빠였고 그렇죠.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세상에 그분들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 나를 맞아요.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저는 그냥 아직도 너무 맞아요. 부족하고 어린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러면서 더 좀 이렇게 마음이 네. 좀 미안하고 아파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30살이 되면 네. 진짜 어른일 것 같은데 아직도 철부지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덩달아서 드는 게 그럼 아버지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실까? 지금 나이에서도 아버지의 나이에 더 무언가 얻고 더 어른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좀 다를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의 결과로는 모르겠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정의 내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잘할 수 있으면 어른이다.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술을 있으면. 뭐 몇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어른이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굳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렇지만 음. 부모라는 존재는 저는 제가 아직 안 되어봤기 때문에 감히 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그 딸이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어른이어야 하는 아. 그러려고 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서 부모님은 평생 어떤 나이에도 어른이었으니까. 아. 네. 그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서 저 아이들이 참 좋은데 저도 네. 빨리 좀 부모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만류를 하시면서 아직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더 뭐 있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자녀분에게 이렇게 자신의 일기장을 선물로 준다는 게 정말 멋지네요. 혹시 일기 쓰시나요? 그때 치즈 씨 일기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가끔 네.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근데 저는 좀 불안할 때 좀 많이 써가지고 약간 좀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약간 주면은 약간 좀 미안한. 아, 좀 미안한. 주면 너무 약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만드니까 네. 우리 뮤지션들이잖아요. 우리는 어, 노래를 만드니까 뮤지션. 그런 생각은 해요. 내 노래가 나중에 내가 만약에 자식이 생겼을 때 부끄럽지 않게 들려줄 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들 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네. 들을 만한 노래였으면 좋겠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애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뭐 이제 곡 듣고 별로야 뭐 이런. 아버님 가사를 왜 이렇게 아빠 이 가사 주인공은 우리 엄마야? 말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떡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되 이제 따로 조용히 얘기해. 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일기를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시고 다원 씨 말씀대로 앞으로의 일기에 또 다른 세계 청춘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약간 당연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늘 굉장히 항상 재밌었어요. 네, 항상 좀 뭔가 네. 볼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라. 그래. 만날 때마다 색다르고 네, 새롭고. 맞아요. 네. 이 연기해서 그래요. 이 연기를 해서 그 회마다 캐릭터가 맞아요. 계속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재경 씨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효심이 약간 끝에 올라오는. 그런 아, 맞아요. 저도 부모님 보고 싶은 그런. 네. 거. 괜히 전화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아까 맞아요. 그 눈물 많으신 분 사연도 있었잖아요. 네, 제가 눈물이 성씨. 많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네. 저의 유일한 그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연. 대상은 네. 엄마예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회사 면접 볼 때 어쩌다가 부모님 얘기 나와서 되게 울었어요. 사실. 진짜요? 회사 면접에서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면접관님도 부모이시고 또 자식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 그 모습에. 눈물의 모습에 되게 오히려 감동하시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네.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연들이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는 그런 사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멋진 선곡 또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이제 새해에 뵙겠네요. 네. 복만 많이 받고 어떡해. 좀 네. 나이는 그만 좀 나이 얘기만 하면 이렇게 숙연하게 말씀하시죠. 네. 상당히 좀 네. 힘들어지고 한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범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한 분께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립니다. 오늘의 폴라로이드. 오늘은 장한솔님의 사연입니다. 양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저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아끼고 아껴서 받는 돈 생길 때마다 조기 상환했더니 제 앞으로 달린 빚이 0원이 됐네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까예요. 통장을 차곡차곡 불릴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늘 싫기만 하던 출근마저 행복한 이 기분, 양디는 아실까요? 월급 받으면 바로 적금 통장 만들어서 열심히 저금할 거고요.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볼 거예요. 양디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부자 되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헤헤. 일단 먼저 박수를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동안 뭐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의 힘으로 또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하셨다니까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멋있고요. 너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끼실 만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만 느껴지는 이 느낌, 정말 장한솔님께서 야무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도 좋고 또 부모님과의 데이트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수고한 본인에게 또 선물 하나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정말 대출금 상환을 기념해서 본인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맛있는 밥이라도 좋고요. 맛있는 저녁이라도 좋고 정말 본인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19년에는 더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 시작으로 부자 되실 겁니다. 아, 정말 같이 부자 돼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네, 장한솔님을 위한 폴라로이드 사진 제가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폴라로이드 사진에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폴라로이드 사진 외에도 꿈꾸라에서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부산 송도해상 케이블카에서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 정직한 먹거리 칠감 농산에서 매운 국물 떡볶이, 저스트원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이용권, 그리고 미백크림, 쌀, 홍삼액, 멀티비타민, 커피 선물 세트, 닭고기 상품권, 오리 스테이크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미 스컷 그리고 로미가 피처링한 노래, 마틴 게릭스, 데이비드 게타의 So Far Away. 제이미 스컷 그리고 로미가 피처링한 노래, 마틴 게릭스, 데이비드 게타의 So Far Away. 이어서 넉살 피처링 청하의 Why Don't You Know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3628님께서 회사에서 팀장님만 보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 얼굴만 봐도 분노가 차오르거든요. 매일 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듭니다. 부들부들. 첫 줄에서는 뭔가 로맨스처럼 느껴졌는데 두 번째 줄부터 아니었네요. 근데 그 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저런 분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그냥 분노를 주는 사람이구나. 그 역할을 맡았구나. 아이고, 얼마나 피곤할까. 이렇게 화가 가득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그냥
웃어 넘기지 않으면 정말 본인만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건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인지 그 분이 안 계시더라도 누군가는 꼭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21님께서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양꾸라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사놓고 방치되어 있던 옷들을 발견하니까 득템한 기분이네요. 매일 꺼내놓은 옷만 입었는데 싹 정리하고 나면 입을 옷도 많아지겠죠? 프롬의 달밤 댄싱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 옷이 있었지 참 이러면은 새 옷 산 것만큼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의 아이템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착장이 여러 가지로 또 뻗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 발견인 거죠. 아, 잘하셨습니다. 9310님께서 저는 외국인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룸메이트가 없었는데 수업 끝나고 기숙사 돌아왔더니 새로운 룸메이트가 생겼어요. 저 혼자 산 지 좀 돼서 어떻게 해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 룸메이트는 한국인이에요. 양디는 멤버들이랑 활동하면서 같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 어떤 게 가장 중요했는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양디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서로 아무래도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멤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 거의 20년 가까이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도 다르고 뭔가 샤워하는 방식조차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속에 좀 신경 쓰이고 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대화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3년, 4년, 5년 정도 숙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좀 배려하면서 지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또 외국분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그 문화에 대해서 좀 다른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시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오지은의 오늘은 하늘에 별이 참 많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12월 28일 금요일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분 이상 선정해서 심심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악이 머무는 자리에 사연 보내주신 세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었던 선아님, 그리고 군사학과 학생을 짝사랑하셨던 익명의 청취자분 용기 내세요. 엄마의 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신 강다원님까지 이렇게 세 분 모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재범 피처링 레디의 생각해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